안녕하세요. AI 토론 스튜디오의 CJ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휴가 갔다 왔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합니다.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어쨌든 퇴근 시간 맞춰서 영상을 또 하나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주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스를 봤더니 7월 한 달간 반도체 업종, 주식이 평균 34%나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 끌어모아서 투자했으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AI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만든 이 AI 앱 같은 AI하고 상관이 있는데, AI 버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AI 관련돼서 10년 상승의 사이클 중에 첫 번째 조정에 해당될까요? 그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건데, 주식을 과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요 관련돼서 제미나이는 지금 현 시점에서 사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클로드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각자 대화를 해 주십시오. 토론을 해 주세요.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반도체 주식의 34% 급락은 10년의 인공지능 상승 사이클에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은 오히려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매수 기회입니다.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본다면 흔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매수하여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 조정이 아니라 실적 뒷받침 없는 버블 붕괴의 신호입니다. 반도체 수요 전망이 약해지고 있는데 고평가를 유지한 종목들이 대량 떨어지고 있거든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 지금 매수는 위험하고 추가 하락을 기다린 후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 주식 관련돼서 유튜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는 사야 된다, 누구는 팔아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뭐 토론은 해보자. 그 빅테크 고객사들이 사실은 메모리하고 AI 기판 수요 충족률이 60에서 70%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장 신규 팹이라고 하던데 공장을 만드는데 2, 3년이 더 걸린대.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신 분석은 정확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서 과소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와 AI 기판을 공격적으로 선점하고 있고 공장 건설에 최소 3년이 걸리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가 매년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누적 효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장기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거시적인 성장 사이클 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급 충격일 뿐 오히려 지금이 흔들림 없이 매수에 나서 물량을 확보해야 할 최적의 골든타임입니다. 공급 부족 논리는 현재 가격에 이미 대부분 반영돼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물량만큼 주문을 확정했는지 아니면 단순 수요 예측일 뿐인지 불명확합니다. 지금 매수는 이미 높아진 기대감에 베팅하는 것이므로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주가는 왜 34%나 빠졌을까? 그러면 펀디멘탈이랑 주가가 따로 노는 거야? 잠시만요.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앞서 반영하는 속성이 있어 금리 인상이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투매가 발생하곤 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투영된 결과이며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따라서 펀더멘털을 외면한 시장의 일시적 이탈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면 투매 와중에도 기관과 내부자들이 매수했을 텐데 오히려 순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놓친 리스크를 감지했다는 신호이고 그 위험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를 사는 건 무릎이 아니라 어깨에 사는 것이라는 반론들도 있더라고. 뭐 뉴스를 읽어보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 잠깐만요. 어깨라는 주장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만 본 비관론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가격은 오히려 무릎 아래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기관의 매도세는 공포에 따른 차익 실현일 뿐 기업의 본질적 가치, 훼손이 아니니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물량을 모아야 합니다. 어깨 논리가 맞는 이유는 이겁니다. 공급 부족이 확실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이미 그 긍정 시나리오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펀더멘털 개선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AI 투자 수익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게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현재 뭐 금리나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흔들릴 경우, 그럼 반도체 주가가 재차 급락할 그런 가능성은 없니? 잠시만요. AI 수익성 우려는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를 반영한 결과일 뿐 실제 기업들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 이미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환율 같은 거시 경제 변수는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지만 반도체 수요라는 본질적인 성장 동력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과도한 기대가 제거된 건강한 과정이니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AI 수익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 현재 주가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확실해도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 악재가 터지기 전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반도체는 AI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다른 뭐 많은 그 제품들 그런 곳에도 반도체가 쓰일 텐데 왜 요즘 사람들이 AI 뭐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을까? 네, 잠깐만요. 다른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인공지능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기존의 완만한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 구조를 완전히 뒤바꿀 범용 기술이기에 투자자들이 그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반도체 분야가 꾸준한 기반이라면 인공지능은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엔진인 셈입니다. 그건 시장 심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AI 붐이 지나가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흩어지겠죠.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실제 이익은 여전히 메모리, 파운드리 같은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데 AI만 과장되게 평가받으면서 전체 밸류에이션이 왜곡된 거예요. 그치. 너무 AI 노래만 부는 것 같기는 해. 사실은 AI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처럼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에게 월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비용으로 뭐 유지를 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는 얘긴데 그런 비용 가지고 충분히 AI 회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는 있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용자가 지불하는 구독료는 직접적인 매출일 뿐이며 진짜 수익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클라우드 사용료에서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자체를 바꾸고 있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수익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지출이 진짜 수익원이라는 건 맞지만 그것도 AI가 실제로 비용 대비 충분한 효율 개선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업들도 투자 효과를 검증 중인 초기 단계라서 예상만큼의 수익화가 얼마나 빨리 오고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같이 투자에 조금 약한 사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뉴스를 볼 때 AI 쪽 뉴스를 봐야 돼? 아니면 다른 산업용 제품군의 뉴스를 봐야 돼? 잠시만요. 투자 초보라면 단기적인 AI 뉴스보다는 반도체 전체 산업의 사이클과 기업들의 장기적인 실적 추이를 함께 살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AI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지만
주가 방어와 기초 체력은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산업용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술 붐에만 일희일비하기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춘 기업들의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며 투자 판단에 균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제머니가 말한 것처럼 균형 잡힌 접근이 좋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AI 붐이 꺼지면 투자자들의 자금도 함께 빠져나가는데 그때 기초 체력만으로는 이미 부풀려진 밸류에이션을 감당 못할 겁니다. 결국 AI 수익화 시간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가 핵심인데 지금은 아무도 확신 못하는 상황이죠. 자, 웃긴 질문 하나 하자. 내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각각 주식을 10만 원 주고 샀다고 치자. 이거는 뭐 실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걸 예측을 해봐. 지금부터 2년 후에 얼마만큼 오를지 내릴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년 뒤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SK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투자 원금 10만 원이 큰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두 기업이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년 후 주가를 맞추는 건 누구도 못하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AI 수익화가 아직 검증 단계라는 게 핵심인데 제머니처럼 긍정적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메모리 가격 하락, 기대치 미달, 경기 악화 같은 리스크가 충분히 있어서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 나같이 좀 무식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뭐 가끔 있지는 않을까?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내가 돈을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가만히 놔두고 우량 주니까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이 2년 후에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한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본 거야. 결과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너네들 입장에서 향후 어떻게 사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를 명확한 논리에서 한번 대답을 해봐. 잠시만요.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할 매수를 유지하며 보유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주식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등락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이 인프라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클로드는 당장의 수익화 지연을 우려하지만 반도체는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이므로 주가 조정 시마다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분할 매수는 좋은 전략이지만 지금처럼 수익화 시점이 불명확할 땐 추가 투자보다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가 필수제인 건 맞지만 가격 경쟁과 공급 과잉으로 마진이 압박받을 때 주가는 예상 밖으로 큰 낙폭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네 의견은 정확하게 내가 사야 된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라고 나눠서 일단 답변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나같이 초보 아니면 뭐 나름대로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들 뭐 어떤 사람들 어떤 내용을 내가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네, 잠깐만요. 투자 초보자라면 특정 유튜브 채널의 의견을 맹신하기보다 기업이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 보고서와 영업이익률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뉴스 헤드라인보다는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 공시나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 소식이 주가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적인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 지표와 함께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을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머니가 말한 기업 실적과 현금 흐름 분석은 맞지만 초보자가 분기 실적을 일일이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 리포트나 팟캐스트처럼 전문가 분석을 먼저 접한 뒤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성향에 맞춰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 뭐 둘 다 말은 맞긴 한데 사실은 내가 유튜브 채널도 보고 경제 채널도 보고 주식 채널도 보고 또 뉴스도 접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실적, 현금 흐름 뭐 분석도
내놓은 것들 자료들을 봤는데 판단은 못 하겠어. 그리고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 A라는 사람은 팔아야 되고 B라는 사람은 사라고 하는데 둘 다 전문가야. 그럼 내가 과연 누구 말을 들어? 잠시만요.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데이터 해석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분석을 맹신하지 말고 기업의 본질인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과 주요 고객사 수주 현황만 직접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기보다 기업이 약속한 물량을 제대로 생산해 돈을 벌고 있는지만 추적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잃어도 괜찮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노름하고 비슷하네. 그렇지 않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드럼 연주가 꾸준한 연습으로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듯 주식도 소액으로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기보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의 의견에 의존하는 대신 기업이 공시하는 실제 수치라는 악보를 스스로 읽어보세요. 맞아요. 드럼은 악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수천 번 연습하는 거고, 주식도 결국 자신이 직접 매매하면서 실패를 겪어야 패턴을 읽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만 하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 난 노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갬블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네가 드럼이라고 얘기를 했네. 드럼도 잘 들었고 갬블, 즉 노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 네, 잠깐만요.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확실성을 통제하지 않고 운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은 확률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고 실적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름처럼 잃고 따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스스로 분석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자산을 배분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말 명확한가요?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해도 미래는 못 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이 정당한 거고, 그걸 외면하고 기업 실적만 들여다봐서는 위험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주식은 어렵습니다. 노름도 어렵고 갬블도 어렵죠. 결국은 노름을 해도 돈을 잃고 주식을 해도 돈을 잃고 돈을 번다는 사람은 사실은 주위에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두 AI가 말했듯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하고 꾸준한 연구, 뭐 그리고 관심을 굉장히 높여서 내가 진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자, 어쨌든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드물게 보이는 이유는 대다수가 철저한 연구 대신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와 기업 실적을 꾸준히 분석하는 과정은 운이라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나누신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투자든 도박이든 손실을 견디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당신이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원칙을 세운다면 운의 영역을 최대한 좁혀나갈 수 있다는 게 투자의 강점이에요. 오늘 좋은 대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